뒷담화살이를 하셨지. 그런 예의가 생기겠어. 하늘을 봐야 별을 따고 별을 따도 속이 편해야 들어앉지. 결국 6년 만에 어머니가 자진해서 물러나왔다는데 그 6년간 친정에다 울고불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어머니 편 하나가 없었대. 그 집서 나가라 하기 전까지 버티라고. 제사상 차려줄 아들 급하면 지들이 알아서 우물 팔 테니 밖에서 나오면 받아들이고 낳아줄 여자 데려오면 옆방 내줄지언정 버티라고 하더래. 참. 듣는 저까지 우울하고 속 터져서 울컥하는 남편이 아까부터 들고 있던 와인잔에 짠 해주고 마시게 하고 저도 성질나서 원샷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아주 오랜 이야기로 사극에서나 본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당했다니 안 믿기며 참 우리나라 정말 급변하긴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 시절 친정 때문에 결혼당하고 친정에게마저 외면당한 어머니 심정 짐작도 못하겠는 게 과연 이 지경이니 며느리라고 아들이 데려온 제게 그 무의미한 조각이라도 받으려고 하셨나 보다 이해가 갔습니다. 아무리 독하고 당찬 저도 솔직히 부모님 믿고 깝치는 거지 혈혈단신이었으면 설마 다다다 결혼 안 할래요 하고 나오지 못하죠 솔직히. 와인 반잔 마시고 자기도 회안에 젖어서 팔에 푹 하고 얼굴 파묻은 남편 등을 토닥이며 제 나름대로 위로를 해주곤 동시에 내가 되바라지게 군 것이 못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네, 양반 따지는 양반들이 상민 버금가게 추하셨구만. 지금 자기가 하는 이야기 속에 양반은 어머니밖에 없네. 에이 진짜. 어머니 결혼하실 적에는 한창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등바등한 시기인데 뭔 양반 타령이야. 그때만 해도 제사상은 얼어 죽을. 매 끼니 밥 먹고 사는 것도 호강이었는데 못났네 못났어. 외갓집도 영 글러먹었고. 안팎으로 그 상황에 어머니 제정신으로 버티신 것도 대단한 거야. 게다가 그 대단한 아들 오야 안 하시고 바르게 키워내셨잖아. 안 그래? 자기가 성품이 어머니 닮아서 점잖은가 보다. 친가 닮았으면 망나니로 컸을 텐데 나는 그런 남자 거들떠도 안 보거든. 우리 어머니가 친정으로도 안 가고 그 길로 서울로 올라와서 봉제 공장에 취직을 해서 만난 게 우리 아버지야. 그때까지 없는 집 노총각으로 돈만 쫓던 우리 아버지 마음에 들어하는 여공들 사이에 학같이 냉랭한 어머니 보시고 마음이 맞아 조촐하게 결혼식 올리고 사셨다는데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바로 내가 생겼다지. 그러고 얼마 안 돼요. 아버지가 바로 폐병 얻으시고 한동안 투병하다가 가셨어. 다시 시전이 시작된 거지. 가난한 집에서 시집온 주제에 가진 게 없이 자라서 안목도 없다고 구박받던 어머니는 남편 잃었다는 책임을 전가당하고 시댁에 뜯기셨지. 그때 악착스럽게 쥐신 게 아버지 공장이었어. 곧 죽어도 그거 놓치면 나 굶어 죽을까봐 모진 소리 견디며 공장만은 지켜내셨어. 그동안은 우리 어머니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시고 통 안 웃어서 무섭고 독하게만 느껴졌는데 당신한테 이야기하다 보니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사셨냐. 답답해. 우리 엄마 잘못 하나 한 건 없는데 왜 여기저기서 욕만 먹고. 생전 처음 각 잡고 와인을 마셔서 그런가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껏 감성적이 되어서는 어머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버티지도 못했다. 너나 나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틱틱거리지 말고 잘해드리자 손붙들고 다짐을 했습니다. 어차피 자는 둥 마는 동안 우리는 공항 가기 전에 집에 들르자 새벽에 한복 곱게 차려입고서 시댁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으니 저예요 하는 목소리에 벌써 깨진 줄 알고 놀라서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오신 어머니는 이내 한복 차림에 빙글거리는 것을 보시곤 안심을 하신 눈치였습니다. 일찍 일어난 김에 인사나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올리고 가려고 들렸다며 여행 건강히 잘 다녀오겠다며 걱정 마시라고 큰절을 올렸는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지 놀라시는 한편 눈이 둘 다 부은 것 보시고 밤새 울었냐니들 하고 물으시는 것 보면 무심한 척하지만 우리 일거수일투족 엄청 관심이 많으신 평범한 어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어제 엄마 이야기 했거든요. 밤새. 희영이한테 들려주다 울컥해서 좀 울었어요. 제가 참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홀몸으로 무뚝뚝한 아들 키워낸 어머니 붙들고 먼저 다정하기를 바라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다정하게 웃어드리면 마주 웃어주실 텐데 그 생각을 못하고 무섭다, 나를 싫어한다 그러고 있었어요. 희영이가 듣더니 저보고 등신이라고. 아니 이건 저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엄마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쏘아대고 뛰쳐나온 거 후회하면서
괜시리 저한테 뒤집어 씌운다고 한 말이에요. 얘 지금 완전히 엄마 편이라 신혼여행 가기 전에 얼굴 보고 가야겠다고 오자고 한 것도 얘거든요. 아무튼 딸랑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키운 보람도 없이 덤덤하니 멋대가리 없었어요. 희영이가 성격은 이상해도 밝은 애니까 저도 달라지도록 할게요. 가족 간에 아무리 편한 사이래도 아내를 예니 제니 부르는 거 아니다 영찬아. 내 앞에서 아내 편들지 말라는 말은 아내 욕하라는 게 아니었어. 한 입을 덮고 사는 너희야 언제야 투닥거리면 풀지만 그 기회도 없을 내가 억하심정에 며느리 잡을까봐 그런 거야. 안 그래야지 해도 그게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아니야. 그래 우리 며느리가 너나 나나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더라. 그렇게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뛰어나가더니 다음날 다시 와서 넙죽 큰절 올리면서 너 달라고 하던데 실은 희영이가 나보다 한 수 두 수 위야. 사람들 시선 아랑곳 않고 마음을 먹은 건 어떻게든 할 아이구나 싶은 게 시일 속 어떻게든 챙길 아이거든. 나는 그런 걸 못 봤는데 나도 그런 희영이가 절대로 이혼 안 할 거라니 믿음이 간다. 뒤끝없이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 아가. 결혼시키고도 앙금 남는 건 어떻게 풀어야 하나 눈치 보고 있었는데 어린 네가 먼저 손 내미는구나.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어머니는 영찬씨 잘 키우셨습니다. 제가 간밤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생각도 취향도 없다고 생각했던 남편은 표현을 안 했다 뿐이지 다른 남자보다도 더 강한 주관을 가지고 있고 훨씬 열정적인 남자입니다. 자기 어머니 냅다 닥달하고 나가는 여자 붙들고 청혼할 남자 어디에도 없어요. 자존심 상해서라도 절대 그렇게 못하는데 이 남자는 그 순식간에 저를 감동까지 시켰으니 제가 보지 말라고 하면 어머니 안 볼 거라 했지만 제가 그럴 여자 아니란 것까지 다 알고 하는 말이었고요. 게다가 그렇게 뛰쳐나간 제가 큰절 아니라 물구나무를 해도 다른 어머니였다면 결코 받아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밉살스럽게 말하더니 바라시던 주도권 주시고 오히려 제게 넘어가 주신 어머니는 정말 제가 싫어서도 아니고 그 각설한 것을 써먹으려는 것도 아닌 정말로 당신이 오롯이 저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기 위해 당신을 누그러뜨릴 안전장치로 써달라고 하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쉬이 달라지지 않아 여전히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이 없는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저는 대놓고 푼수짓하며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야 했는데 남편이야 워낙 익숙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한동안 어머니는 저 만나면 기빨려서 힘이 쭉 빠지신다고 힘들어하셨습니다. 한날은 퇴근 후에 들릴게요 하더니 주저하시며 약속 있다 하시기에 다 저녁에 무슨 약속이신가 연애하시나 하며 혼자 희죽 웃고는 둘이 밥 먹고 들어가는 길에 어머니 목 포장해서 냉장고에 넣고 놓고 가려고 들렸더니 집에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제가 싫으신 거구나. 시무룩해서 뛰쳐나가니 절 붙들고 그제야 고백하신 게 제가 싫어서는 결코 아닌데 하여간 저 다녀간 날이면 2-3시간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계신답니다.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다십니다. 딱히 별 말씀 안 하시고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시는데도 그러신 데서 자중 중인데 그래도 차츰 나아지셔서 안 웃으려고 고개 들리고 입술 깨무시던 어머니는 이제는 마주보고 웃으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지고 볶으며 저는 큰애 낳고도 다시 직장 다니다 둘째 가지며 그만두었는데 큰애는 시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아들이라 들여다보실 만도 할 텐데 저의 손자까지 감당 못하시겠다며 한동안 발길을 뚝 끊으시던 어머니는 그래도 남편 닮아 얌전한 둘째 딸내미는 그래도 가능하신 눈치입니다. 어머니, 이젠 우리 네 식구 슬슬 적응하셔야 해요. 언제까지 혼자 사실 순 없잖아요. 나중에 하루 만에 살림 합쳐야 할 수도 있는데 당장 며느리한테 기빨린다고 선 그으면 어머니 손해예요. 저 사람도 나이 들어서 예전보단 말수 많이 없어졌어요. 첫째 둘째 말 가르친다고 몇 년을 종알거리는 거 쫓아다니며 대답해 주더니 어머니가 왜 자기 피해 집에 없다고 했는지 알 것 같다네요. 요즘은 나하고 통화도 별로 안 해요. 입 아프대. 첫째 초등학교 들어보내고 어찌나 좋아하던지 학교 끝나자마자 태권도 학원으로 돌려요. 안 그래도 절간 같으니 이젠 들르세요. 유리는 확실히 여자애라 그런지 조용히 자기가 반지니 목걸이니 구슬 깨고 만들며 그렇게 논다고 조용해요. 인형놀이하고 엄마도 부담 없으실 거예요. 하루 만에 살림을 합친다는 말에 당신 집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말인 줄 아셨는지 퍼뜩 무슨 소리냐 너희 금융 사고 쳤냐 놀라시더니 남편이 빙글거리며 밤에 화장실 가다 넘어지면 뼈 부러지는 나이잖아요. 간병인한테 맡겨요 하니 푹 한심을 쉬시는데
처음 결혼할 적만 해도 서슬퍼런 정난정이들은 기빨려서 시들시들한데 말 수 없다고 타박받던 남편은 말도 많아지고 너스레도 잘 떠는 수다쟁이 중년이 되어갔습니다. 언젠가 유치원에서 아들이 춤 배워온 거 배웠다며 어머니와 저 앉혀놓고 둘이서 율동하는 것 보면서 저한테 아들 둘에 딸 하나 잘 키웠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둘이서 눈 마주치며 어찌나 웃었던지요. 지금 어머니는 그 기야말 각서 나부랭이 쓰라고 눈치켜 뜨고 분위기 잡던 양반 만나 싶게 부드럽고 유하십니다. 특히 우리 둘째 딸하고 죽이 유난히 잘 맞는데 한참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묻던 시절 지나고 자기만의 패션 세계가 생긴 딸내미는 한여름에 겨울옷 입고 겨울엔 비키니 입겠다고 고집부리는 이상한 아이로 자랐는데 말리는 게 말은 안 들었어도 어머니 말씀은 들었습니다. 유리야, 지금 그거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애비해요. 추워서 떨다가 감기 걸리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엄마가 안 줄 텐데 영 싫어? 그럼 할미가 골라주는 거 한번 볼래? 이거 딱 좋다. 우리 유리가 살결이 희어서 이렇게 복슬복슬한 노란색이 잘 받지. 춥지도 않고 병아리까지 뽀얀하니 귀엽고 이거 괜찮지? 얼른 입어 그럼. 보는 할미가 다 춥다. 에그. 어떤 날은 저 낮잠 잘 동안 둘이서 문 잠궈 놓고 밥도 안 먹고 구슬을 깨는데 딸이 가지라고 쥐어주는 것이 하도 웃음나서 기대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청소하러 갔다가 보니 이 깍쟁이가 실패작은 저에게 던져주고 작품만 따로 보관한 모양인데 제가 갖고 싶을 정도로 눈에 딱 띄는 디자인의 색감으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걸로만 보면 보나마나 어머님 작품이셨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뭔가 심상치가 않은 게 애들 노는 조잡한 구슬로 만들었는데 그 와중에는 눈에 확 띄는 게 요거 제대로 된 재료로 만들면 물건 되겠다 싶은 겁니다. 안 그래도 첫째 낳고 다시 복직했다가 둘째 때 눈치 보여 직장도 그만둔 제가 슬슬 돈벌이 할 것 찾던 중이어서 마냥 순진한 눈으로 안 보였던 것인데 저도 큐빅 목걸이 만드는 진짜 비즈를 저기 고속터미널에 가서 한 보따리 사가지고 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들어오자마자 찡찡대며 탐내는 유리한테 한 바가지씩 퍼주고 속 편하게 시작을 했는데 일단 저는 궁둥이가 아파서 못 견디겠고 디자인도 그려놓고 볼 적에는 이쁘더니 뭐가 문제인지 만들어 놓고 보면 어딘가 모르게 영 아닌 겁니다. 저는 디자인의 색감만 가진 상태에서 필로 꿰면 될 줄 알았더니 필부터 글러먹었는지 우리 딸이 만든 것이나 진배가 없는데 어머니가 슬쩍 보시더니 나 같으면 세계 건너 하나씩 알을 다르게 만들겠구만 그러시고는 슥 가시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한 이틀 끙끙 꿰고 풀고 난리를 치며 건너마다 알 다르게 끼우고 풀고 겨우 완성을 해서 친구들 보여주니 이쁘다고 어디서 샀냐고 묻는 소리에 자신감이 불쑥 들면서 요거구나 돈독이 팍 하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딸이 노는 구슬로 어머니가 만드신 작품들하고 딸이 사달라고 조르던 싱크대 놀이 세트하고 바꾸고 어머니 작품을 맘카페에 올려 팔아번 5만원을 척 봉투에 넣어가지고 어머니를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유리하고 노시며 슬렁슬렁 만드신 거 팔아서 번 거예요. 애들 보여주니 갖고 싶다며 불티나게 팔렸는데 다들 하는 말이 구슬만 아니면 자기도 하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예쁘다고 어른용은 안 만드냐는 거였어요. 어머니, 유리하고 노시느니 돈 안 버실래요? 어머니가 디자인하고 구슬 이거 저거 해라 하시면 제가 꿰고 어머니도 꿰시고 하며 고부간에 사업해 보시지 않으실래요? 이건 기본 감각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공부에도 한계가 있어 척 보면 딱 떠올라야 한단 말이지. 저는 안 되는데 어머닌 그게 되시는 것 같아요. 감각 천재. 어머니 안 굴려요. 어머니 60, 저 40. 물론 이 5만원은 순전히 어머니 몫이니 다 가져가신 거예요. 한번 해봐요 우리. 네? 안 그래도 아범 혼자 외벌이 하는데 저도 보탬 되고 싶단 말이에요. 엄마 한번 해보세요. 그 장난감 구슬 깬 걸 이 사람이 팔아치울 정도면 뭔가 되긴 하겠구만. 엄마가 원래 보는 눈이 있으시잖아. 맞아. 우리 결혼 반지 고르러 가서도 거기 직원이 엄마 눈썰미 보통 아니라고 하지 않았었나? 이 사람이 좋다고 고른 거 유행 지나도 한참 지난 구닥다리인데 오히려 엄마가 최신 유행 짚는다고 웃던데. 난 안 웃었어 여보. 째리지 마. 얼굴 딱 굳히고 난 수긍 안 하고 듣고만 있었어. 해봐요. 덕분에 요리도 살림장만해서 신나 있던데.
가족 사업 성공하면 나도 회사 잘리더라도 든든하지. 시한부 팔자. 목숨 간당한 판에 고부간의 사업 일구고 낙하산으로 들어갈 회사 있으면야 삼성과 재벌 부러울 게 어딨어. 감각 있는 엄마의 신봉사한테 마스카라 팔아먹을 말빨 죽이는 며느리 크로스하면 이 업계 다 죽었네. 주얼리는 워낙에 기본은 먹고 들어가는 장사에다 디자인만 잘만 뽑아내면 입소문 타고 퍼지는 데다 마진이 엄청 남는 돈이 되는 장사이기 때문에 한번 하다 보면 지지부진해도 쉽게 손을 놓지 못하는 업종이긴 하거든요. 일단 어머니만 툭 치고 보태주시면 열심히 입소문 내고 퍼뜨릴 자신 있는 저는 이 기회에 한번 해보고 싶은 욕망이 꿈틀꿈틀했습니다. 어머니도 당장 조물락거리며 딸애와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그 장난감을 판 돈이란 말에 반신반의하셨는데 제가 보셔요 하면서 맘카페에 올린 사진과 댓글들을 보여주니 의외라는 반응에 기분이 썩 좋으신지 쌩긋하시길래 열심히 옆구리에 붙어서 영입 시도를 했습니다. 무조건 어머니 하시는 주문에 오케이에 불편함 없이 모든 복지를 시행할 것이며 이익금은 6대4에 어머니 좋아하는 각서도 써드리겠다고 매달리니 한번 고민 좀 해보자 하시곤 제가 산 비즈를 몇 봉다리 가져가시더니 그날 도안도 없이 슬렁슬렁 밤에 몇 개 만들어봤다 하고 던져주시는데 제가 갖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보시는 앞에서 어른용이라고 올리니 순식간에 한 사람이 싹 쓸어가는데 가만히 앉아서 슬렁슬렁 10,000원 벌리는 것을 보시더니 살며시 미소가 띄워지셨고 저는 다시 열심히 어머니 귀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특히나 어머니는 가난한 양반이라는 이유로 쉽사리 한 분이신데요. 다만 매사 근심 걱정 많으신데다 남들 시선 생각하시는 분이라 심사숙고하시며 너 자신 있냐 하시길래 다시 최종 브리핑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뜬금없이 이 어린애 장난 같은 구슬놀이로 돈 벌자고 하시는 줄 모르겠죠? 저도요, 겁 많아요. 특히 사업 이런 건 꿈에도 못 꾸는 사람이걸랑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대냐? 어머니를 믿는 것도 있지만 부담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죠. 이건 순 감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디자인 색감 보는 타고난 능력에 손재주도 있어야 한단 말이죠. 어머니의 조물조물하고 웬 호박개떡 같은 제 조물조물은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제 제품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재료비 얼마 안 되는 것 알면서도요.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사업이 망했을 경우 말이죠. 제가 저번에 들고 온 이불 보따리만한 총 15만원어치 비즈 한 5만분의 1도 안 쓰고 어머니 10,000원 버셨어요. 우리 둘이 망해도 외식 한번 참으면 우린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재기할 수 있어요. 믿어보세요. 블랙 레진 위에 부조 형식으로 각인된 저희 회사 로고까지도 시어머니의 아이디어인데 단박에 20대부터 30 중반의 미시족까지 사로잡은 시어머니의 비즈 제품은 만드는 즉시 SNS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처음엔 디자인당 5개만 만들었다가 10대 아이들이 우정파츠나 우정반지로 하고 싶다며 대량 주문이 들어와 일단 10개로 늘리고 주문 생산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는데 전반적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시어머니의 제품들은 중저가지만 중가 이상의 가치로 보이는 게이득 아이템으로 입소문을 탔습니다. 무엇보다 포장 역시 신경을 써야 하는 제품 특성상 오피스텔로 작업장을 옮기고 직원 둘 두고 간간히 숙련된 아르바이트 직원 동원하고도 월급에 임대료 내고 월 순매출 1,000만원 되는 사업장이 되었으니 남편이 제일 신이 났었죠. 이 사이에 저희 시어머니는 집에서 애들을 키우셨는데 본격적으로 같이 하자고 해도 한사코 거부하시며 늘 한켠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바라보시며 일이 잘 될수록 서둘러 맺히지 말고 뭐가 크게 된다는 식으로 기대에 차지 말라는 당부만 하실 뿐이셨는데 당신이 집에서 중심 잡고 아이를 키워줄 테니 너는 네 일을 열심히 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있자니 집안에 어른이 왜 계셔야 하는지 이유를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돈을 벌수록 저는 어머님께 의지하는 며느리가 되어 모든 어머니께 묻고 나서 일을 진행하는 건 기본이었고 하다못해 집에 젓가락 하나를 사는 것도 사진을 찍어 보내드리며 상의를 했으니 어머니는 귀찮아하시면서도 은근히 흐뭇해하시며 남편에게 저 피곤하지 않게 할 일 스스로 찾아하라고 잔소리하실 정도로 저 역시 신임을 받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사업 시작 3년째에 44평으로 넓혀서 이사를 하며 어머니와 아이의 살림을 합쳤는데 싫다 하시면서도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아깝다는 말에 못 이기는 척 그러자 하셨으니 저도 말수 많이 줄고 어머니도 저에게 단련이 되어 기한 빨리시는 게 무엇보다 애들이 커서 둘 다 학교 들어가 다니니 낮에 편히 쉬실 수 있어서였습니다. 아무리 무뚝뚝하고 표현 없다 하셔도 친손주 보는 눈빛은 달라서 다 커버린 애들 모두 어머니 껌딱지로 남편이 못 부린 애교를 애들이 대신하고 있는데 엄마 보면 숨 막히고 무섭네 버릴 수도 있네 하던 남편도 확실히 나이 들며 느물느물해져서는 우리 엄마 힘들게 하지 말라고 농부쳐서 어머니 감격하게 만들고 그럽니다. 어머니가 연세 들어가며 저도 근 10년 하던 사업도 정리하고 지금은 홈페이지 살려두고 간간히 들어오는 주문 소일거리 삼아 하지만 매출 100만 원은 거뜬한데 새학기나 졸업 시즌은 이보다 두세 배 물량 밀려들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어머니께서도 돕고 나서시는데 그 긴 세월 조물거린 저보다 무심히 조물거리는 어머님의 것이 아직도 낫습니다. 여전히 저는 수익금의 6을 어머니 드리는데 어차피 주머니 돈이 쌈짓돈에 어머니 아니었으면 시작도 엄두도 못 내었을 사업인데다 돈에 깊은 한이 되었던 어머니 서름 씻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 시집 장가 간다고 사람 데려오면 어머니가 예전 그 포스로 혼줄 좀 내달라고 제가 부탁하곤 하는데요. 어머니는 제발 좀 잊으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하시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스파크 파바박 튀기던 요란스럽고 뾰족한 여자 둘이 그 일을 겪고도 머리 하얗게 덮인 고부지간으로 살 줄을 모르고 서로 앉으려고 빽빽 거렸던 것 생각하면 웃음 나고 새삼스러운 게 제 마음보다 더 제 마음같이 시어머니를 아니 그 사건을 다시 꺼낸단들 밉지 않기 때문이라죠. 아직도 어린 시절 박치기 울거먹으며 마냥 시한폭탄에 왈자패로 아는 친정 부모보다 성격은 그래도 머리와 가지가 있다고 점수 주시는 시어머니가 저는 좋습니다. 제 소원은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텅 빈 큰 집에서 우리 셋이서 뒹굴뒹굴 사는 것인데 우리 어머니가 건강히